송아, 송생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1학년 1단원 직권의 변화에서요, 중학교 검정고시에서 출제됐던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요, 최근 2020년도까지 출제됐던 문항을 해설해 보고자 하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제작 계기는요, 우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수업의 기본 문제 복습용으로 매우 좋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제2의 인생을 실천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로 개념을 정리해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항을 한번 분석해보면요, 대체적으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단순 암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많았고요. 지구계 구성에서 한 문항, 지구 내부 구조에서 6문항, 암석의 종류에서 7문항, 암석의 순환에서 한 문항, 그리고 관물의 특성에서 3문항, 판구조론에서 한 문항, 화산대와 지진대에서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지구의 내부 구조와 암석의 종류에서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요, 최근 암석의 순환이나 판구조론, 화산대와 지진대, 관물의 특성이 출제가 되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다양한 파트를 조금 두루두루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래도 지구의 내부 구조와 암석의 종류, 관물의 특성 이 세 파트는 꼭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1회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내부 구조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구의 내부 구조는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죠. 지각 같은 경우는요, 지구의 겉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멘틀 같은 경우는 부피가 가장 크고요,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고체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핵 같은 경우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핵이 회전을 하면서 지구의 자기장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내핵 같은 경우는요, 밀도가 크고 가장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철과 니켈 같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핵이 가장 안쪽에 있고요, 가장 뜨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2번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는요, 이렇게 층상 구조를 이루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2회 문제 21번입니다. 그림은 지구의 내부의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방금 배웠죠? 층상 구조. 액체 상태인 외핵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맨 위쪽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죠.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세 번째에 외핵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C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C와 D는 핵인데 외핵, 내핵으로 구분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외핵 같은 경우는요, 깊이가 2,900km에서 5,100km 사이에 있습니다. 지진파 중 S파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014년도 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문제입니다. 21번이고요. 마그마나 지표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두운 암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보고 우리는 화성암이라고 하고요, 이런 여러가지 화성암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데 화산이 터져서 생기는 화산암과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는 심성암이 있습니다. 화산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무암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입자가 매우 작아서 결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특히 현무암 같은 경우는요, 화산가스가 분출되면서 바로 식으면서 만들어진 구멍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구멍이 뚱숭숭 뚫려 있으면서 어두운 암석이 대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 이외의 문제입니다. 20번 문제고요. 석회암 지대에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의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지형은 무엇인가요? 석회암 지대에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작용이 되면요, 이런 석회동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종유석과 석순, 석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동굴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강원도 영월의 고시동굴이 대표적입니다. 석회암의 대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한순간에 생성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생성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2014년 이외의 21번 문제입니다.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겉부분이다. P파와 S파가 모두 통과한다. 그래서 P파와 S파는 뭐냐면요, 지진파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요, 파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먼저 도착하는 P파와 실질적인 지진에 영향을 주는 S파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서요, 지구의 겉부분으로 가장 얇은 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지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각은요, 지구의 가장 겉부분이고요,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고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참고로 대륙지각은요, 35km에서요, 진짜 두꺼운 데는 70km까지도 갑니다. 하지만 해양지각은 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해양지각하고 대륙지각이 부딪힌다면요, 해양지각이 가라앉으면서 마그마로 다시 변하게 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2015년도 1회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층상구조라는 말 계속 나오고 있죠.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라고 하면요, 지구 내부의 구조의 네 가지를 떠올리셔야 되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었습니다. 근데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유동성 고체로 되어 있던 멘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구의 약 8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지각보다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각의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고체 상태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는데 유동성 고체입니다. 흐르는 고체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이외에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지각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다. 그리고 판과 판의 경계로 주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핸드폰에 보면요, 찡 하면서 경고음이 울리면서 국가에서 위기 문자를 많이 보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지진이 최근 경주랑 포항에서 일어나면서 이런 지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지진은요, 지구는 이제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요, 판과 판끼리 스치거나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발산형 경계라고 해서요, 같이 부딪히거나 땅이 벌어지거나 엇갈리거나 해서 지각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거나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거나 해안판과 해양판이 엇갈리거나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진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요, 화산도 많고 지진 활동도 활발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요, 1번입니다. 2015년도 이외에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암석은 자갈몬의 진흙들이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퇴적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보면요, 화석이 발견될 수 있고 여감, 사암, 셰일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처럼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줄무늬가 보일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층리라고 하고요. 퇴적암의 종류는요, 자갈이 주로 쌓여서 만들어진 여감, 모래가 주로 쌓여서 만들어진 사암, 진흙이 주로 쌓여서 만들어진 셰일이나 이암, 그리고 석회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석회암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퇴적암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16년도 1회 2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어두운색 화산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이다. 화산암이라는 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마그마가 용암으로 분출되어서 지상에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보고 우리는 화산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라르방은요 제주도에서 되게 많이 발견되고 있죠. 특히 제주도 주상절리 같은 경우는요 육각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육각기둥 모양으로 조금씩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P파랑 S파가 있네. 요런 것들 확인할 수 있죠. 지진파가 지구 내부로 전파될 때의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P파와 S파는 지진파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 구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거 지진파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지구 내부로 전파될 때의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지구 내부 구조가 지금 4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졌죠.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외핵이라는 것이 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지각이 부딪히거나 엇갈리거나 벌어지게 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곳을 보고 우리는 진원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진을 맨 처음으로 느끼는 곳을 보고 우리는 진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원에서 진앙으로 갈 때 P파가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영어로 primary wave라고 하고요. S파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로 도착한다고 해서 secondary wave라고 합니다. 그래서 P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그런데 S파 같은 경우는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속도가 빠르다, 정파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P파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를 다 지나치고요. S파 같은 경우는 고체만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S파 같은 경우는 특히 액체가 지나갈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S파가 지나가다가 딱 사라졌죠. 이 구간이 바로 액체로 되어 있는 외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P파와 S파를 면밀히 분석해가지고요. 여러 과학자들이 여기는 멘틀로 되어 있어, 여기는 외핵으로 되어 있어, 여기는 내핵으로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핵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자면요. 철과 니켈들의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고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되고 외핵은요 S파가 통과하지 못하고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땅을 파면요 13km 이상 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3000km에서 5000km 사이에 물질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지진파를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죠.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졌다. 이제 너무 쉽습니다. 화석이 발견되기도 한다. 방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죠. 그런데 이번에는 퇴적암이라고 안 나오고 이름으로 나와 있네요. 셰일이 진흙으로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었습니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암석이 부서지게 되면요. 이렇게 작게 되고요. 이렇게 퇴적물이 될 물질들이 흐르는 물, 바람, 빙하 등을 따라서 운반하고요. 바다나 호수 바다에 쌓이면서 퇴적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퇴적물이 위층의 무게로 다져지고 굳어지면요. 바로 퇴적암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감은 자갈, 사암은 모래, 셰일은 진흙, 석회암은 석회물질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물의 종류와 구성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보통 구분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017년도 1회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구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종류의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판의 이동으로 인한 지진 활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진 활동은 어디서 일어나요? 판 위에서 일어나죠? 즉 지각 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과 지구 내부를 보고 우리는 직권, 기권과 바깥 영역인 우주 공간을 보고 우리는 외권,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로 직권, 수권, 기권을 포함하는 곳을 보고 우리는 생물권, 바다나 강, 호수, 지하수에 있는 얼음 등 지구에 있는 물을 보고 우리는 수권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로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구의 겉부분인 지각 위에서 지진을 경험했기 때문에 답은 직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권은 암석이나 토양, 지구의 겉부분과 지각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직권이라고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은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2회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광물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2017년도부터 광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의 특징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방해석 같은 경우는요, 외부에 힘을 가해서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갈라져서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 유리창을 깨트리면요, 그냥 박살이 나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깨짐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모양으로 나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쪼개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물이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 일정한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성질을 보고 우리는 쪼개짐이라고 하고요. 흑운모 같은 경우는 얇은 판, 방해석 같은 경우는 기울어진 육면체 모양으로 쪼개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방해석 같은 경우는요, 염산을 딱 부었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018년도 1회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였고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겉보기 색과 좋은 색이 모두 검은색이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자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우리가 광물 중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좌철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립이라든지 핀셋 같은 것들을 붙일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보고 우리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철석이 자석의 원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좋은색은요, 도자기로 된 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자기 안쪽 면을 만지면요, 되게 꺼끌꺼끌한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 광물을 긁으면요, 광물이 가루로 긁힙니다. 이때 검은색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그림은 암석의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A에 해당하는 암석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석은요, 평생 퇴적암이거나 평생 화성암이거나 평생 변성암이지 않습니다. 지각 변동 활동에 의해서 화성암이 퇴적암이 되기도 하고 퇴적암이 변성암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 보면요, 마그마가 식으면은 화성암이 되죠. 화성암이 잘게 부셔지면 퇴적물이 되고 퇴적물이 굳으면 퇴적암이 됩니다.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고 변성암이 다시 녹으면은 마그마가 됩니다.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되는데 화성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시 변성암이 되고요. 변성암이 녹으면 다시 마그마가 됩니다. 퇴적물이 굳으면은 퇴적암이 되는데 퇴적암이 다시 잘게 부셔지면은 퇴적물이 되고요. 퇴적물이 다시 굳으면은 퇴적암이 되겠죠. 이 퇴적암이 다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되고 녹으면은 마그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서 수억 년에 걸쳐서 이런 암석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졌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화성암이 있겠죠. 그리고 화성암의 종류는 뭐가 있었어요? 화산암하고 심성암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2회 문제입니다. 그림은 퇴적물이 쌓여서 어떤 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에 해당하는 암석이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적물이 쌓인다, 다져진다, 굳어진다. 이제 너무 지겹습니다. 답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퇴적암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림과 같이 어떤 광물을 철 클립에 가까이 가져가 보니 달라붙었다. 달라붙었어요. 쇠붙이를 달라붙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성이라고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019년도 2회 20번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문제를 다뤄드렸는데 그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제였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경계 중 발산형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산형 경계에서는요, 마그마가 솟구쳐 오르면서요, 바다에서 용암을 분출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식으면서 지각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지각이 태어나면서 옆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의 경계는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전형 경계가 있습니다. 수렴형 경계에서는요, 판과 판이 부딪히고 해구가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발산형 경계는요, 판이 멀어지고 해령이 존재합니다. 해저
화산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요, 판이 어긋나는데 보통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산형 경계에서는요, 해령이 생성되고요, 이런 수렴형 경계에서는 해구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보존형 경계에서는요, 변환단층이 생성되고요, 수렴형 경계인데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부딪히는 경우는 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런 수렴형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부딪히면은 지진이 활발하고요. 대류판하고 해양판이 부딪히면은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고,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엇갈리면 지진이 활발하고,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벌어지면은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발산형 경계에서는요, 새로운 지각이 태어나면서 응애 하면서 판과 판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2019년도 2회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해 볼 텐데요.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조직과 성분이 변해 만들어진다. 편함과 편마함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변성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성함은요, 광물들이 압력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평행해서 배열돼서 나타나는 줄무늬 규조인 염리와, 그리고 광물이 변하거나 광물의 결정의 크기가 커지는 큰 결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화강암에서 편마암으로 변하거나 셰일에서 편마암으로 변하기도 하고, 사암에서 규암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석회암에서 대리암으로 변하게 하고요. 셰일에서 홈패스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홈패스가 될 때는 압력을 받지는 않고요, 열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이 치밀해지거나 줄무늬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020년도 1회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9번 문제인데요.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래요. 지구 전체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곳 어디였습니까? 이제 너무 지겹네요. A 있고요. A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자? 멘틀이라고 하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잘 암기를 하고 있느냐의 차이일 것 같고요. 많이 풀어보고요,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가